아니, 당신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최수연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입구에서 터져 나왔다.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문 앞에 선 여자는 전혀 주눅 들지 않은 표정으로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52세 서윤정. 그녀는 화려한 검은 원피스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마치 자기 집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빈소 앞까지 걸어왔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한미숙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3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한미숙은 남편 최진호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다. 61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허망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남편은 멀쩡했다. 아침에 골프 가방을 챙겨 들고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나섰던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급성 심근경색.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골프장 라커룸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앰뷸런스 안에서 이미 숨이 끊어졌다고 했다. 미숙은 남편이 실려간 응급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34년을 함께 산 남자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예상은 했는지도 모른다. 남편은 술도 많이 마셨고 운동도 제대로 안 했고 스트레스도 심했으니까. 하지만 예상과 현실은 달랐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떠나버릴 줄은. 어머니, 조문객들 오시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주석에 앉아 조문을 받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사람들은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했고 부인께서 잘 내조하셔서 사업도 잘 되셨죠라며 미숙의 손을 잡았다. 미숙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답할 뿐이었다. 그래, 미숙은 정말 잘 참았다. 남편이 사업 초기에 부도 위기를 겪을 때도 시어머니 병수발을 3년간 혼자 도맡아 했을 때도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 트집 잡을 때도 참았다. 당신이 힘들게 돈 버는데 내가 뭘 바라겠어요 라며 웃어넘겼다. 아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남편이 다 대줬고 이제 환갑을 넘긴 나이에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다. 엄마, 좀 쉬세요. 제가 조문 받을게요. 수연이가 물을 건네며 말했다. 미숙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라했다. 흰머리가 성성한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지만 핏기 없는 얼굴과 깊게 패인 주름은 숨길 수 없었다. 나도 한때는 예뻤는데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미숙은 다시 상주석에 앉았다. 남편의 회사 직원들, 골프 동호회 사람들, 친척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최진호를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했다. 사장님 정말 의리 있으셨어요. 형님처럼 잘 챙겨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미숙은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남편은 밖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문제는 집에서의 모습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수연은 엄마 저 회사에 연락 좀 하고 올게요라며 밖으로 나갔고 미숙은 혼자 빈소를 지키게 됐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미숙은 생각했다. 이 사람과 나는 정말 사랑했을까? 아니, 사랑이라는 게 뭘까?
미숙은 26에 최진호를 만났다. 맞선이었다. 당시 최진호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미숙은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텔러였다. 3번 만나고 결혼을 결심했다. 사랑보다는 조건이 맞았다. 최진호는 성실해 보였고 미숙은 얌전해 보였다. 그게 전부였다. 결혼 후 미숙은 바로 임신을 했고 수연을 낳았다. 그때부터 미숙의 삶은 아이 중심으로 돌아갔다. 최진호는 회사 일로 바빴고 미숙은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다.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었다. 그저 밥 먹었어? 수연이 학원 보냈어? 이번 달 카드값 좀 많이 나왔네 같은 일상적인 대화만 오갔다. 그렇게 34년이 흘렀다. 미숙은 문득 궁금해졌다. 남편은 나를 사랑했을까? 아니, 남편은 행복했을까? 장례 이틀째 새벽,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장례식장 휴게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은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미숙은 남편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떠나기 싫었다. 이렇게라도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내일 모레면 발인이고 화장을 하고 나면 남편은 진짜 영영 사라지는 것이다.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빈소로 향했다. 밤 3시 장례식장은 고요했다. 영정 앞에 선 미숙은 남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사진 속 최진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 촬영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남편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아들도 장성했고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다.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골프, 회식, 출장. 핑계는 많았다. 한 달에 집에서 자는 날이 열흘도 안 될 때도 있었다. 미숙은 의심했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아니,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정말 다른 여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혼? 61세에?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와서 혼자? 미숙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여보. 미숙은 조용히 영정 사진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은 행복했어요? 나랑 사는 게 행복했어요?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남편은 죽었고 이제 미숙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다. 미숙은 갑자기 눈물이 났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허무했다. 3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게. 미숙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있는 남편의 옷, 시계, 서류들. 그 안에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정말 나를 사랑했는지. 미숙은 알고 싶었다. 늦었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알고 싶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수연이 들어왔다. 새벽인데도 정장 차림이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어요 라며 수연은 말했다. 아버지 장례 기간인데도 회사 일을 챙기는 아들을 보며 미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를 닮았다.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도 가족에게는 무심한 것도. 엄마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수연이 물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 좋은 사람이었지라고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최진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아들한테는 좋은 아버지였고 직원들한테는 좋은 사장이었고 친구들한테는 좋은 친구였다. 다만 미숙한테는 어땠는지 모르겠다는 것뿐이었다.
아빠가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엄마를 잘 모셔야 한다고.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셨다고. 수연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 미숙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전화하셔서 그러셨어요. 나한테 뭐 하나 해준 게 없다고, 미안하다고. 수연은 계속 말했다. 미숙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남편도 알고 있었구나. 자신이 아내에게 잘 못했다는 걸. 그런데 왜 미숙한테는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왜 아들한테만 그런 말을 했을까? 엄마, 아빠 유품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발인 끝나고 천천히 하시죠. 수연이 말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유품 정리를 하면서 남편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의 휴대폰, 다이어리, 서류들. 거기에 남편의 진짜 삶이 담겨 있을 것이다. 미숙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간절했다. 알고 싶었다.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의 결혼이 남편한테는 어떤 의미였는지. 장례 이틀째 오후 2시, 조문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이었다. 미숙은 상주석에 앉아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똑같은 말들이 반복됐다. 미숙은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답할 뿐이었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입구가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숙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52세쯤 돼 보이는 화려한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쓴 채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걷듯 당당하게 들어오는 여자. 아니, 당신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수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조문객들이 모두 그쪽을 돌아봤다. 여자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당당함과 분노 같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누구냐고요? 나 서윤정이에요. 고인의 동반자였던 사람이죠.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다. 미숙은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다. 동반자? 무슨 소리지? 미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수연은 무슨 헛소리예요. 당장 나가세요. 라며 여자를 막아섰지만 서윤정은 수연을 밀치고 빈소 앞까지 걸어왔다. 최진호 씨, 정말 비겁하네요. 이렇게 먼저 가시면 어떡해요? 서윤정은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슬픔이 담겨 있었다. 15년이에요. 우리 15년을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가시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서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심이었다. 그녀는 정말 슬퍼하고 있었다. 미숙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15년? 이 여자가 남편과 15년을?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상주석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수연은 경비 아저씨, 여기 이상한 사람 있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정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주머니. 서윤정이 미숙을 향해 말했다. 아주머니가 부인이시죠? 한미숙 씨? 진호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고생만 시켰다고. 서윤정의 말투는 동정도 미안함도 아닌 그저 사실을 진술하는 것 같았다. 근데 알아요? 진호 씨는 아주머니랑 있을 때보다 나랑 있을 때 훨씬 행복해 했어요. 이 여자가 지금. 수연이 서윤정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정은 재빨리 피했다. 손대지 마세요. 나도 조문객이에요. 고인을 추모할 권리가 있어요. 서윤정은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부의금이에요.
500만 원. 이 정도면 조문객 대우 받을 자격 있죠? 미숙은 그 봉투를 보며 온몸이 떨렸다. 분노, 슬픔, 배신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34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15년 동안 다른 여자와, 그것도 미숙이 모르는 사이에. 미숙의 눈앞이 흐려졌다. 어머니. 수연이 미숙을 부축했다. 미숙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서윤정을 똑바로 쳐다봤다. 서윤정도 미숙을 응시했다.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한 명은 34년간의 아내, 한 명은 15년간의 연인. 둘 다 최진호를 사랑했고 둘 다 최진호에게 배신당했다. 나가세요. 미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서윤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요, 나가죠. 근데 아주머니,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진호 씨가 정말 사랑한 건 나예요. 아주머니는 그냥 의무였어요. 그 말을 남기고 서윤정은 돌아섰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다. 아, 그리고 유산 분할 때 나도 끼워주세요.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서윤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장례식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조문객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고 수연은 주먹을 불끈 쥔 채 분노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미숙은 그저 멍하니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미숙에게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발인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미숙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엄마 제가 할게요라고 했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할게. 혼자 하고 싶어. 미숙은 정말 혼자 하고 싶었다. 남편의 방에 혼자 들어가서 남편의 물건들을 혼자 만지면서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남편의 서재는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책장에는 경영 서적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미숙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명함, 볼펜, 메모지. 평범한 것들 뿐이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미숙의 손이 멈췄다. 작은 열쇠가 하나 있었다. 금고 열쇠였다. 미숙은 서재 구석에 있는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통장 몇 개와 서류 봉투,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투에는 미숙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남편의 글씨였다. 미숙은 심호흡을 하고 편지를 뜯었다. 미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평생 너한테 미안한 사람이야.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었지? 나도 알아.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좋은 아버지였을지는 몰라도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편지는 계속됐다. 너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는 너를 위해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미안해. 그리고 너도 알게 됐을 거야. 윤정이라는 여자 있잖아. 장례식장에 올 거야, 아마. 내가 말렸는데도 올 것 같아. 그 여자 성격이 그래. 미안해, 미숙아. 나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야. 살아있을 때는 말할 용기가 없었어. 미숙은 편지를 움켜쥐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서윤정이 장례식장에 올 거라는 것도 미숙이 충격받을 거라는 것도. 그런데 왜 살아있을 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비겁하게 죽어서야 편지로? 윤정이는 내가 45살 때 만났어. 그러니까 15년 전이네.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어. 처음엔 그냥 일로 만났는데 점점 자주 만나게 됐고 그러다가 그렇게 됐어. 변명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나쁜 놈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다만 다르게 사랑했을 뿐이야. 미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다르게 사랑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아내는 의무로 사랑하고 A는 감정으로 사랑했다는 말인가? 미숙은 편지를 계속 읽었다. 금고 안에 통장이 3개 있을 거야. 하나는 우리 공동명의 통장이고, 하나는 수연이 명의로 된 통장, 그리고 하나는 윤정이 명의로 된 통장이야. 미안해. 나는 윤정이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어. 15년 동안 그 여자도 나를 기다렸으니까. 그 통장에는 3억이 들어있어. 윤정이한테 줘. 부탁이야. 미숙은 편지를 집어던졌다. 3억? 남편이 애인한테 3억을 준비해뒀다고? 그것도 미숙 몰래? 미숙은 금고 안을 뒤졌다. 정말 통장이 3개 있었다. 하나는 미숙과 공동 명의로 10억이 들어있었고, 하나는 수연 명의로 5억, 그리고 서윤정 명의로 3억. 미숙은 그 통장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왜 이래?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34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결국 남편이 준 건 10억짜리 통장 하나뿐이었다. 사랑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니고 그냥 돈. 미숙은 웃음이 나왔다. 남편은 끝까지 미숙을 이해하지 못했다. 미숙이 원한 건 돈이 아니었는데, 미숙이 원한 건 그저 사랑받는 것이었는데, 미숙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뒷장이 있었다. 미숙아, 나는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빼앗았어. 내 20대, 30대, 40대, 50대. 내 인생 전부를 나한테 바쳤잖아. 근데 나는 너한테 뭘 줬지? 아무것도 안 줬어. 미안해.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 윤정이한테 통장 주고 수연이는 이미 자립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해. 나한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 부탁이야.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미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남편의 말이 맞았다. 미숙은 정말 남편한테 인생을 빼앗겼다. 26에 결혼해서 61까지 35년을 남편을 위해 살았다. 미숙 자신을 위해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항상 남편이 먼저였고 아들이 먼저였고 시어머니가 먼저였다. 미숙은 항상 마지막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편지 찾으셨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다 말씀하셨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미숙은 수연을 보며 물었다. 너는 알고 있었니?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2년 전에 알았어요. 아빠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미숙은 허탈하게 웃었다. 아들도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미숙한테는 말하지 않았구나. 왜 나한테는 안 말했니?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요. 아빠가 그러지 말래요. 엄마는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거라고. 그래서 너희 아빠는 죽을 때까지 비겁하게 숨기고 산 거구나. 미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수연은 엄마 라고 말했지만 미숙은 손을 들어 막았다. 나가줄래? 혼자 있고 싶어.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다. 미숙은 다시 편지를 펼쳤다. 남편의 글씨를 한자 한자 읽으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남편 말대로 윤정이한테 3억을 줘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미숙은 금고에서 서윤정 명의 통장을 꺼냈다. 3억?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미숙은 그 통장을 보며 결심했다. 서윤정을 만나야겠다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이 여자가 정말 남편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그냥 돈이 목적이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미숙은 서윤정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데 이틀이 걸렸다. 남편의 휴대폰에 윤정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미숙은 여러 번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서윤정이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무표정했다. 나, 한미숙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윤정이 말했다. 아, 부인. 무슨 일이세요? 미숙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윤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좋아요. 내일 3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봐요. 위치는 문자로 보낼게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미숙은 일찍 집을 나섰다. 수연은 엄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미숙은 잠깐 볼 일 있어라고만 대답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서윤정은 이미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평범해 보였다. 화장은 연하게 했고 옷도 수수한 니트와 청바지였다. 앉으세요. 서윤정이 먼저 말했다. 미숙은 맞은편에 앉았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말씀하세요.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미숙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서윤정 명의로 된 통장. 이거 당신 거예요. 남편이 준비해뒀대요. 서윤정은 통장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진호 씨답네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시네. 서윤정은 통장을 집어들었다. 3억이죠? 알고 있었어요. 진호 씨가 말씀하셨거든요. 미숙은 서윤정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정말 우리 남편을 사랑했어요? 서윤정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부인한테? 미숙은 알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사랑해서 15년을 함께한 건지 아니면 돈 때문이었는지라고 물었다. 서윤정은 한참을 미숙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사랑했죠. 정말 사랑했어요. 서윤정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웠어요. 저도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진호 씨도 외로워 보였고, 그래서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도 놀랐어요. 미숙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서윤정은 계속 말했다. 진호 씨는 저한테 솔직했어요. 부인 있다는 것도, 아들 있다는 것도, 이혼할 생각 없다는 것도 다 말했어요. 저도 알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나버렸네요. 15년 동안 결혼도 안 하고 우리 남편만 기다렸어요? 미숙이 물었다. 서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보 같죠? 저도 알아요. 근데 진호 씨 아니면 다른 남자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서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부인은 모르실 거예요. 진호 씨가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지. 저한테는 정말 잘해줬어요. 제 생일도 챙기고, 아플 때는 병원도 데려가주고, 힘들 때는 옆에 있어주고. 미숙은 가슴이 답답했다. 남편이 애인한테는 그렇게 잘해줬다고? 그럼 미숙한테는? 미숙의 생일을 남편이 챙긴 게 언제였더라?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준 적이 있었나? 힘들 때 옆에 있어 준 적이? 미숙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부인. 서윤정이 미숙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저는 부인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부인이 뭘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15년을 잃었거든요.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다 보내버렸어요. 이제 52살이에요. 누가 저한테 청혼하겠어요? 서윤정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다. 이 돈이라도 받아야 제 15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숙은 할 말을 잃었다. 서윤정 말도 틀리지 않았다. 그녀도 희생했고, 그녀도 기다렸고, 그녀도 상처받았다. 다만, 미숙과 다른 건 서윤정은 선택했다는 것이다. 유부남과의 관계를 스스로 선택했다. 하지만 미숙은 선택한 적이 없었다. 그저 남편이 주는 대로 받고 남편이 하는 대로 따랐을 뿐이다. 그런데 부인, 서윤정이 다시 말했다. 왜 이 통장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제 명의지만 비밀번호는 부인이 알고 계실 테니까.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남편이 당신한테 주라고 했어요. 편지에. 서윤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편지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죽기 전에 편지를 써뒀어요. 당신한테 3억을 주라고. 당신도 15년을 기다렸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서윤정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진호 씨, 정말. 미숙은 우는 서윤정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움? 동정? 질투?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때 서윤정이 울음을 그치고 미숙에게 물었다. 부인은 진호 씨를 사랑했어요?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랑했을까? 34년을 함께 살았는데 사랑했는지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 미숙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34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서윤정은 미숙을 보며 말했다. 부인, 그럼 이제라도 알아보세요. 사랑이 뭔지. 부인 인생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미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61살인데 무슨 인생이에요. 다 끝난 거죠. 아니에요. 서윤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52살인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호 씨 없는 인생. 부인 자신만을 위한 인생. 서윤정은 일어서며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부인, 감사해요. 이 돈 잘 쓸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부인 남편을 빼앗았네요. 아니에요. 미숙도 일어서며 말했다. 당신이 빼앗은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당신을. 서윤정은 미숙을 한참 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럼 이만. 서윤정은 그렇게 카페를 나갔다. 미숙은 창가에 앉아 서윤정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도 이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만의 인생을.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수연이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미숙은 소파에 앉으며 서윤정 만나고 왔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수연은 깜짝 놀라 왜요? 그 여자를 왜 만나요? 라고 소리쳤다. 통장 줬어. 아빠가 준비해 둔 거. 미숙의 말에 수연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미쳤어요? 그 여자한테 왜 돈을 줘요? 아빠가 바람피운 상대인데. 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빠가 그러라고 했어. 편지에. 그 사람도 15년을 기다렸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법적으로 한 푼도 줄 필요 없어요. 수연이 화를 냈다. 미숙은 아들을 보며 말했다. 수연아, 너는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렇죠. 저한테는 좋은 아버지였어요 라고 대답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한테는 좋은 아버지였어. 근데 나한테는 어땠을까?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미숙은 계속 말했다. 34년 동안 나는 내 아버지가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날 사랑하는지조차 몰랐어. 그냥 살았어. 아내니까, 엄마니까, 며느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였어. 엄마. 수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미숙은 아들을 보며 물었다. 수연아, 너는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수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음식은 뭘 좋아하시는지는 알죠. 된장찌개 좋아하시고, 미숙은 웃었다. 음식 말고, 엄마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꿈이 뭔지, 취미가 뭔지 알아?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미숙도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수연뿐만 아니라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미숙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미숙은 그저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미숙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나도 몰라, 수연아. 미숙이 말했다. 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61년을 살았는데. 웃기지? 근데 이제 알고 싶어.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수연은 엄마를 보며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물었다. 미숙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일단 이 집 정리할 거야. 수연은 놀라 집을 팔아요? 라고 물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커. 나 혼자 살기엔. 그리고 여기는 내 아버지 기억이 너무 많아.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럼 어디서 사실 건데요?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할 거야. 내 이름으로. 그리고 뭐 할지는 천천히 생각해 볼게.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 안 하고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미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수연아. 너 잘못 없어. 엄마가 엄마 스스로 선택한 거야. 희생하는 걸. 근데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 그날 밤 미숙은 혼자 남편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생각했다. 남편은 미숙에게 내 인생을 살아라고 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일까? 61년을 남을 위해 살다가 갑자기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미숙은 두려웠다. 혼자 사는 것도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것도 모든 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다. 처음으로 미숙 자신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다. 미숙은 언제 마지막으로 별을 봤을까? 아니, 언제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을까? 미숙은 항상 바닥만 보고 살았다. 고개를 들 여유가 없었다. 미숙은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고개를 들고 살겠다고.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세상도 보겠다고. 남편이 없는 세상이 두렵지만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를 위해서. 하지만 미숙은 몰랐다. 진짜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서윤정이 가져간 건 3억짜리 통장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일주일 후
미숙에게 법률사무소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다. 서윤정의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이었다. 고 최진호 씨와 서윤정 씨는 사실혼 관계였으며 이에 따라 유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미숙은 그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3억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서윤정은 더 많은 걸 원했다. 그리고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을지도 몰랐다. 미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수연이 소개해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김지은 변호사는 내용 증명을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사실혼 관계 인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15년이라는 기간이 있긴 하지만 서윤정 씨가 따로 살았고 동거한 사실도 없고 공개적으로 부부 행세를 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미숙이 물었다. 김 변호사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100% 장담은 못하지만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방 변호사가 위자료 청구로 방향을 틀 수도 있어요. 고인과 15년간 관계를 유지했으니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식으로요. 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결국 돈은 줘야 한다는 거네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이미 3억을 주셨잖아요. 그걸 증거로 제시하면 이미 충분한 보상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인께서 34년간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도 강조할 수 있고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법원에서 양쪽 합의점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때 부인께서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냐고? 미숙은 이미 34년을 양보했다. 이제 더 양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법정 싸움은 미숙을 더 지치게 할 것 같았다. 남편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애인과 유산 다툼을 한다는 게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부인,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봤을 때 상대방도 100% 승소를 확신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합의를 원할 거예요. 3억 외에 추가로 12억 정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면 합의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은 한참을 생각했다. 12억.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법정 싸움을 하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이 공개되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감내할 자신이 없었다. 합의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앞으로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서윤정 씨를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싶어요. 변호사 통해서 말고.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직접요? 왜요? 미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대로 끝내고 싶어서요. 변호사 통해서 서류로만 끝내면 뭔가 찝찝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만나서 제대로 말하고 끝내고 싶어요. 일주일 후 미숙은 다시 서윤정을 만났다. 이번에는 호텔 라운지였다. 서윤정은 이번에도 정장 차림으로 왔는데 표정이 지난번보다 단단해 보였다. 부인, 직접 만나자고 하셨다면서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합의서예요. 3억 외에 2억을 더 드릴게요. 총 5억.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서윤정은 서류를 받아 읽었다.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조건이에요? 미숙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서윤정은 한참을 서류를 보다가 미숙을 쳐다봤다. 부인, 화해하고 싶어요? 저랑?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화해는 안 돼요. 당신이 우리 남편과 15년을 함께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끝내고 싶어요. 제대로, 제대로 끝낸다는 게 뭔데요? 서윤정이 물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도 나도 우리 남편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당신은 15년을 기다렸지만 결혼은 못했고 나는 34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랑은 못 받았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근데 서로 싸우면 우리 남편만 편해지는 거 아닐까요? 죽어서도. 서윤정은 미숙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래서 합의하자는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5억이면 당신도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52살, 아직 젊어요. 재혼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우리 남편 기억에 매달려서 법정 싸움하는 것보다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윤정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부인 참 독하네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거절해요? 미숙도 작게 웃었다. 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지쳤어요. 남편 문제로 더 이상 시간 쓰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윤정은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미숙을 보며 말했다. 부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미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일단 이 집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뭘 하고 싶은지. 혹시 두렵지 않으세요? 혼자 사는 거? 서윤정이 물었다. 미숙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두렵죠. 61년을 살았는데 혼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누군가랑 함께였어요. 부모님, 남편, 아들. 근데 이제는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진짜 나를 위해서. 서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해 볼게요. 진호 씨 아닌 다른 사람 만나볼게요. 15년은 길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두 여자는 마지막으로 악수를 했다.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냥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그리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두 여자. 호텔을 나서며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상쾌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남편에 대한 미련, 서윤정에 대한 분노, 34년에 대한 후회. 모든 걸 내려놓았다. 이제 미숙은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수연에게 말했다. 합의했어. 5억 주고 끝냈어. 수연은 엄마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게 맞아. 이제 끝이야.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달라진 걸 느꼈기 때문이다. 예전의 미숙이었다면 참고 양보하고 희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미숙은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했다. 끝내는 것을. 그날 밤 미숙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마지막으로 봤다. 여보, 이제 진짜 안녕이에요. 당신 덕분에 행복하기도 했고 불행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당신 없이 살아볼게요. 나를 위해서. 미숙은 영정 사진을 상자에 넣고 창고에 넣었다. 더 이상 거실에 둘 필요가 없었다. 남편은 이제 과거였다. 6개월이 지났다. 미숙은 강남의 큰 집을 팔고 마포구의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다. 25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미숙에게는 딱 맞았다. 혼자 살기에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크기. 미숙은 집을 자기 취향대로 꾸몄다. 밝은색 커튼,
작은 화분들, 그리고 거실 한쪽에는 책상을 놓고 노트북을 샀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수연이 이사 온 첫날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딱 좋아. 청소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쉽고. 수연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엄마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정말로. 미숙은 이사 후 처음으로 할 일 목록을 만들었다. 61년을 살면서 처음 만드는 미숙이 하고 싶은 일 리스트였다. 1. 요리 학원 다니기, 내가 먹고 싶은 거 만들기. 2. 수영 배우기. 3. 여행 가기 혼자 또는 친구들과. 4. 책 읽기, 늘 읽고 싶었던 책들. 5.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 첫 번째로 시작한 건 요리 학원이었다. 평생 남을 위해 요리했지만 정작 미숙이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본 적은 없었다. 학원에서 미숙은 이탈리안 요리를 배웠다. 파스타, 리조또, 티라미수. 남편은 한식만 고집했지만 미숙은 항상 이탈리안이 먹고 싶었다. 이제는 마음껏 만들 수 있었다. 우와, 맛있다. 같은 반 수강생들이 미숙이 만든 까르보나라를 먹으며 칭찬했다. 미숙은 뿌듯했다. 누군가 내가 만든 걸 먹고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남편과 아들을 위해 요리할 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가 원해서 하는 요리는 완전히 달랐다. 두 번째는 수영이었다. 미숙은 물을 무서워했다. 어릴 적 거의 익사할 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도전하고 싶었다. 강사는 6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미숙보다 1살 많았다. 처음이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강사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미숙은 1달 동안 매일 수영장에 갔다. 처음에는 발만 담그고 있었지만 점점 물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달째 미숙은 처음으로 25m를 완주했다. 물에서 나와 강사가 박수를 쳐줬고 미숙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61살에 처음으로 수영을 했다. 그것도 혼자 힘으로. 축하해요, 미숙 씨. 강사가 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목표는 50m예요. 할 수 있어요라고 격려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다. 이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세 번째는 여행이었다. 미숙은 평생 가족 여행만 갔었다. 남편이 가고 싶은 곳, 아들이 가고 싶은 곳, 미숙이 가고 싶은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미숙은 혼자 제주도로 갔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혼자 비행기 타는 것도, 혼자 호텔 체크인하는 것도, 혼자 밥 먹는 것도. 하지만 괜찮았다. 아니, 좋았다. 제주도에서 미숙은 매일 바다를 봤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고 카페에서 책을 읽고 올레길을 걸었다. 아무도 미숙을 신경 쓰지 않았다. 밥을 먹든 안 먹든 걷든 쉬든 모든 게 미숙의 선택이었다. 이 자유로움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미숙은 수연에게 전화했다. 수연아, 엄마 제주도 다녀왔어. 수연은 놀라 혼자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라고 물었다. 미숙은 웃으며 말하면 말리잖아. 근데 진짜 좋았어. 다음엔 어디 갈까 생각 중이야. 유럽도 가보고 싶고. 엄마, 완전히 변하셨네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미숙은 그래, 변했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수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엄마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다. 미숙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응, 행복해. 정말로.
그날 밤 미숙은 거울을 봤다. 6개월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 주름은 여전했고 흰머리도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달랐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미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한미숙, 수고했어. 61년 동안. 이제부터는 행복하자. 미숙은 노트북을 켜고 블로그를 시작했다. 제목은 61세, 처음 시작하는 내 인생. 첫 번째 글은 이렇게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숙 61살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한미숙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블로그는 제 새로운 시작을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글을 쓰는 미숙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이건 미숙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돌아봤을 때, 아, 나 이때부터 진짜 내 인생 살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 3개월 후 미숙의 블로그 구독자는 5천 명이 넘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미숙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댓글을 달았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미숙님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1살이 새 출발이라니 희망이 생겨요. 미숙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어느 날 수영장에서 강사가 미숙에게 물었다. 미숙 씨,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미숙은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들은 수영장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강사의 이름은 박준혁, 62세. 10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다. 저도 혼자 사는 게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준혁이 말했다. 미숙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두려웠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미숙은 오랜만에 남자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기분이 좋았다. 미숙 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좋아요. 근데 친구로요. 천천히 알아가요. 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물론이죠라고 대답했다. 미숙은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일까? 아니면 그냥 좋은 친구, 뭐가 됐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미숙이 선택한다는 것, 미숙이 결정한다는 것. 1년이 지났다. 미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요리학원 최우수 수료생이 됐고, 수영은 100m를 할 수 있게 됐고, 블로그 구독자는 2만 명이 넘었다. 그리고 준혁과는 좋은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됐다. 재혼까지는 아니었지만 함께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 수연은 가끔 엄마를 보며 말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보다 훨씬. 미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슬프지만 사실이야. 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편지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엄마 인생을 살라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죽어서야 미숙을 자유롭게 해줬다. 아이러니했지만 어쩌면 그게 남편이 미숙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는지도 몰랐다. 어느 가을날 미숙은 남편의 묘를 찾았다. 1년 만이었다. 묘비 앞에 서서 미숙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잘 지내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내 인생 살고 있어요. 화내지 마요.
이제 나도 행복할 자격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왔다. 미숙은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다. 그저 감사했다. 이 모든 경험이, 이 모든 아픔이 결국 지금의 미숙을 만들었으니까. 미숙은 묘지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미숙은 그 햇살을 향해 걸어갔다. 62세, 아직 인생은 많이 남았다. 그리고 미숙은 이제 알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는 것. 미숙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매일매일 후회 없이. 한미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죠. 62세에 찾은 자유, 61년 만에 시작한 자기 인생.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고 했던가요? 미숙은 남편이 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긴 시간을 남을 위해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것을.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미숙처럼 살아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온 분들. 자신의 이름보다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더 많이 불린 분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미숙은 말합니다. 61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 용기가, 그 결단이 미숙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이제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미숙 62세.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